세계로 향하는 맑은 창, 제이칸 뉴스. 남부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 남부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지원과 자학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뭐 하느냐면 우리 반대는 초등학교가 65개 학교가 있어. 그 학교는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고 컨설팅하고 장학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우리 장학사님.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직접 이렇게 견뎌 나가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도 하시는 장학사님. 인사하세요. 저는 물레초등학교 5학년 손승민입니다.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은 어떤 곳이고 교육장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11개 교육청이 있어요. 서울교육청에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남부교육청인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224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기관으로 학원, 교습소 이런 걸 포함해서 한 3,600가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들에 대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 남부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장은 뭐냐면 우리 그 교육청 내에는 전문직인 장학사님들과 또 일반 공무원들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2개 구, 7개 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교 현장을 직접 가서 도와주고 또 학교 환경도 개선해주고 또 교육활동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장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교육청의 수장이라고 봅니다.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당산서중 2학년 김미연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연 양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경험과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국에 인생은 뭐냐면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야 되는데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내가 잘하는 일을 얼른 캐치를 해서 바로 캐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되는데 그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그 소질과 이런 적성을 미리 파악을 해보고 탐색을 해보고 그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 일부 그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0% 정도가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진학 지도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그 성적에 맞춰서 자기의 적성이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진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다시 진로를 변경하거나 거기서 고민하고 또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경험을 해주게 함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이 좀 앞으로 인생에 크게 그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의도고등학교 2학년 이혜동이라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고등학생 시절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혜동 군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이제 3학년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나는 이제 내 역사를 보면 나는 학교를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농고를 다녔어요. 농고는 실업학교, 수원에 있는 수원농고라는 거 실업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학교는 뭐 진학이나 진학을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사실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친구가 학교 다니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고, 하다 보면서 나는 그때 뭘 좋아했느냐면 운동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게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보니까 집안에서 농사를 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마땅히 딱 이렇게 할 일이 없더라고, 고등학교 나와서. 그래서 집안일을 1년 동안 농사를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인생이 좀 너무 앞이 비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동안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어쨌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냥 목표는 단지 하나. 내가 뭐 취업이나 적성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대학을 왔다가 그때 전기 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떨어지고 후기를 고민하는 중에 우리 지인이 운동을 잘하고 그러니 체육대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체육대를 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실제로 고민을 안 했고, 실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후에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교실에도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장님의 입장과 교실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승민 학생이 아마 요즘 그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관내에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내에는 다문화 가족이 한 30% 돼 있어요. 서울시에 한 30% 되고, 우리 학생들 한 2,000명 되는데, 그 대동초등학교에는 1학년이 50%가 넘어요, 지금. 다문화 학생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레인보우 행복의 숲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학생, 다문화 엄마,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고 또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생활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어떤 곤란에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지금 많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가 체육활동이나 또 그 외 예술 프로그램이나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문화도 이해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대안학교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위원장이 얘기한 그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제도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런 그 사회적 그 학교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가 지금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대안학교라고 하면 일탈한 학생들이나 또 적응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그런 학교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프로그램,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맞으면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학교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 제도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다양화되고 막 직업군이 많아지는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우리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더 많이 지금도 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40개의 의탁경 대안학교가 있고 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돼서 더 운영이 되어지면 더 다양한 그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정책이 자주 변하고 있는 혼란한 현실입니다.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그 입시 정책이 아주 자주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군이 다양해지고 또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입시 전형이 사실 어떠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입시 제도가 개별적으로 그 전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마련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제도가 수시로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주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렇긴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 잘 따라 한다 그러면 아마도 본인이 선택하는 또 본인이 맞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좀 몇 가지 직업군이 많지는 않아서 몇 가지 일만 하면 그냥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아주 너무 다양하고 또 하나의 직업 가지고 우리 100세 시대를 끌어가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기능 같은 어떤 기술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면 그게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업군 같은 것도 좀 2가지 정도의 직업을 선택해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지만 한 명의 멘토가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다면 누구시고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우리 승민 군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래. 인간은 그런 만남의 연속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되돌아보면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에 남는 그 멘토라고 하면 보면 우선 가족 중에는 아버님이 자꾸 하셨지만 상당히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셔서 책을 보시고 농사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보시고 아침 새벽에 기도를 가시고 또 그 바쁜 일정 속에 농사일 다 하시고 또 이렇게 대소살 다 맡아서 일을 하시고 그게 아주 부지런하시고 아주 성실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나한테는 크게 하여튼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도 상당히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아버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초등학교나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같은 한 개 반뿐이 없었어요. 한 개 반뿐이 없었는데 그때 5학년 6학년 때 계속 해주셨던 담임 선생님 계시는데 아주 자상하셨어요. 자상하셔서 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봉착하게 있을 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좀 형처럼 이렇게 아버지처럼 인자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운동을 잘하니 중학교에 가면 운동선수가 되라. 축구를 해라. 축구를 하면 너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체육의 길을 나 체육대학을 나와서 체육을 전공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 항상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80이 다 됐어요. 고령이 되셨지만 그 선생님한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나한테 큰 스승이시다. 그분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엮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싶고 또 한 분은 이제 선배님 되시는데 이분들도 교장님 하시고 정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꼭 책을 읽으면 이렇게 독후감을 요약을 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꼭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상당히 지금도까지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삶에 대한 어떤 멘토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넓은 소양을 갖추게 되고 넓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또 많은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서 너무너무나 고맙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요즘처럼 입시 위주의 각박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장님께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성공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요소를 제각각 달리 해석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또 부정적이냐 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하게 발견됐다는 게 뭐냐면 인과의 결과래요. 인과의 관계, 인과.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류 역사상 종교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그 인과관계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말은 결국엔 근자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다. 포기하는 것은 성공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공하려면 이기려면 함께 가야 된다. 아까 우리가 더불어서 다문화 얘기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세상을 더불어서 같이 윈윈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것이 경쟁에서 나만 이기면 나 혼자 이기는 것은 그건 성공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도 뭐냐면 남부교육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함께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일을 이루어내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흰개미라는 게 흰개미의 그 왕국
그게 한 1m 이상의 산 같은 그 집을 만들어요. 수만 마리가 모여서 흰개미는 아주 깨알 같은 흰 개미가 그 집을 다 흙을 쌓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통풍 시설을 다 해놓고 그 안에 곰팡이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해. 개인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인류가 그 과학적인 그것을 아직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그 집을 지어서 지들이 통풍시설을 하고 거기다 양식을 짓게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단지성이, 개인 하나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개인지성은 집단지성, 여러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같이. 특히 우리 글로벌 시대에는 같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나의 철학이라고 할까, 나의 소신은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하면 어떤 변화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이고 그게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고등학교 체육 활동의 필요성과 그리고 공부랑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동 학생은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사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부가 많이 힘들죠. 그동안도 많이 못했죠. 네. 그런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큰 조건은 하나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서 책을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을 뺏겨서 공부에 지장을 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면 피곤해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라고 우리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건강을 얘기하는 건데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습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혜와 건강을 충족시키는데 그 건강 속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지금 얘기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되고 또 그 운동을 왜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운동을 하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첫 번째,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말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뇌 활동이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머리가 좋아지는 기능을 해요.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을 하면 뭐냐면 협동심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했죠. 더불어 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까뮤 이방인의 저자가 까뮤라는 사람인데 까뮤가 어려서 아주 운동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노벨상 탄 사람인데 까뮤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축구에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그 축구를 통해서 희생하는 걸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내가 배려하는 걸 배우고 거기서 정말로 인생을 배웠다고 해요. 그만큼 그 체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고 지금 그 유명한 아주 정말 우리가 유명한 CEO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건강해요. 건강은 그냥 본인 원래부터 건강을 타고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나 바빠? 엄청 바쁘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90분씩 하루에 운동했어요. 하루에 90분. 지금은 45분씩 운동을 해요. 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해외 나가도 자기가 유산소 운동
5일하고 나머지 3일하고 나머지 3일은 근력운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농구나 골프를 해요. 하루도 안 빼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운동에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그 가치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은 이건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책임의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지름길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생각하기를 체육이라고 하면 그 체육을 그냥 하나의 교과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국어나 영어나 수학 그 중에 15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지덕체. 그러니까 지육과 덕육과 체육 이 3가지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체육은 사람이 그 바탕 근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교육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육, 체육을 얘기하는 체성, 인성, 지성. 체육이 더 앞에서 왔지 앞에. 체인지 프로그램을 우리는 중학교에 쫙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CEO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리더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다. 아까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체육을 통해서 인성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고 희생을 하고 책임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덕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그 덕목들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인사도 잘하고 발휘가 없고 여러 가지 있죠. 그 좋은 습관 속에 운동 프로그램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는 거예요. 2가지. 2가지만 하면 어디 가든 빠지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무슨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둘, 셋. 화이팅!